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여러분도 수사해보시죠.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샘 전문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새 용의자입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용의자 NC소프트, 두 번째 용의자 제로투세븐, 세 번째 휴메딕스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NC소프트,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입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매수가 유효하다. 올해 NC소프트는 모바일 쪽 게임 발매가 되면서 리니지 이터널, 연말에 참 많은 그런 기대감들 증권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현실화돼 가야 될 텐데 좀 공백은 있어요. 시간 좀 텀은 있는데 신작 기대감이 나오고 있네요. 뭘까요? 네, NC소프트가 지금 이제 알리바이로 내가 신작을 하나 이번에 또 히트를 치겠다라는 거, 그리고 봐라, 외국인들이 계속 나를 매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알리바이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네. 이 알리바이가 상당히 근거가 있고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NC소프트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먼저 석방의 증거로서 14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펼쳤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대부분 요즘 강세를 펼치지만 14일 연속 4월 2일 이후 계속 매수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알리바이 수급이 일단 유효합니다. 두 번째, 블레이드 앤 소울, 중국에서 굉장히 이게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참 그동안 히트를 쳤죠. 그리고 길드워 시리즈, 이게 미국에서 이제 히트를 친 건데, 중국과 미국 이 게임 시장의 양대 축에서 길드워 시리즈 2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이제 오픈이 되면은 그게 또 한 번의 히트를 전편 못지않게 나타낼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NC소프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먼저 이 NC소프트를 국내 기관들보다 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M&A 후폭풍을 한번 이 NC소프트가 지금 맞고 있죠. 그래서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M&A에 대한 부분들이 활력했다가 무산됐던 거, 그런 부분이 더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에 묻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또 네. 재발이 다시 또 나타났다가 다시 또 무너져 버린다든가. 적대적 M&A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네. 넥슨과의 지분 경쟁.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이시죠? 아니면은 지금 잠깐 수면 아래로 잠재워졌는데 네.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폭풍에서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게임주가 시장의 주류가 아닙니다. 그동안 천덕꾸리게 했던 증권주, 화학주, 건설주, 조선주,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 게임주들 자체가 별로 큰 지금 주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재 시장에 맞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말하고 있는 신작 기대감, 외국인 순매수 지수, 요거는 알리바이 유효하기 때문에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NC소프트가 그동안 인터넷 게임만 내다가 이제 모바일 게임을 올해 하반기부터 리니지 이터널은 내년 초인가요? 그때 제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정들이 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실화되는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주가 그렇게 잘 가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 비주류란 표현을 써주셨지만 약간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모바일 게임 레드오션 기미라고 할까요? 그 정도 조금 분위기도 형성이 되는 것 같고, NC소프트 그래도 어쨌든 모바일 게임 쪽으로 진화를 한다면 지금 선에서 주가가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모바일 게임 자체가 블루오션이다, 레드오션이다
포화 상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NC소프트 우려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금 포화된 상태인데 굳이 진출해서 과연 얼마나 성공을 할 것이냐라는 우려감도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베이스 바탕 PC 게임이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알리바이를 봤을 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매수 유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 좀 위험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충분히 이제 알리바이 같은 경우는 성립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래도 조정이 한 번 정도는 좀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 시점보다는 조정 매수가 유효하다고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NC소프트 차트를 좀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노란색, 주황색 굵은 선이 외국인의 보유 비중입니다. 꾸준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녹색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판단하는 저항선 부근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1분기의 리니지 매출 감소로 인해서 리니지 실적 정도 전체적인 실적이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망으로 인해서 이제 저항선 부근에서 좀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한 20만 원 정도 고점을 찍고 지금 19만 4천 원에 좀 거래가 돼서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니지를 제외하고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는 전분기와 좀 유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또 매수 유효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이제 5월부터 이제 신작 모멘텀이 좀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2015년에 NC소프트와 또 자회사 엔트리브가 출시한 게임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출시된 게임을 포함해서 거의 한 9종 정도,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은 7종, 그리고 PC 게임은 2종에 이제 출시를 하였는데요. 현재 외국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러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정이 온다면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조정이 안 오고 바로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전 이제 저항성 부근에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석방에 가까운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신작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일단 5월부터도 이 신작에 대한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밖에 이제 앞으로 갈수록 모바일 게임으로의 모멘텀도 신작을 발표하면서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시간차가 좀 존재한다는 거죠. 일단 1분기 실적의 부진도 염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적대적인 M&A 이슈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 게임주 자체가 시장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석방과 석방에 가까운 위험 사이에서 NC소프트 일단 위험으로 분류하죠. 자, 위험으로 분류해주셨던 분도 박스권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단에 대한 어떤 지지력은 좀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용의자는 어떨까요? 두 번째 용의자 제로투세븐,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화장품주와 바톤 터치, 중국 소비주 랠리 이어간다. 중국 소비라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악기다, 화장품이다, 뭐다 굉장히 많이 좀 파생되는 분위기였고요. 그렇죠. 올해는 연초부터 화장품이다. 그 다음은 유아용품이다. 이렇게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죠. 방금 그 말씀하신 거에서 네. 보니까 전부 다 남자들이 생산하는 건데
남자를 위한 제품은 없는 것 같네요. 아, 여자가 생산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요. 근데 아이들을 위한 거, 화장품 전부 다 여자를 위한 거.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남자가 안 쓰세요, 화장품? 남자가 여자의 노예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런 맞는 것 또 같은데. 피해의식 이렇게 피해의식은 아니고요. 말씀해 주시면 안 자,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제로투세븐은 알리바이가 맞다라고 예. 판단돼요. 화장품주와 바톤 터치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 랠리가 이어가는 것도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화장품에서 그리고 이제 저기로 건너오고 있죠. 면세점. 그리고 면세점에서 다시 또 이제 초창기처럼 이런 어린이 유아용품 이런 걸로 건너가는데 저는 그래서 제로투세븐이라는 이 회사를 석방에 가까운 좀 위험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100%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예. 가파르게 올라서 진짜. 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위험으로 놓는다는 것은 네. 체포가 아니라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증거 브랜드 구축에 좀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시 문화라고 해가지고 무엇보다 탄탄한 브랜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동복에서 완구로 이번에 이제 그 아이들이 타는 라이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킥보드죠. 그거를 출시를 했어요. 네. 제로투세븐에서요? 네. 근데 그 이제 출시를 했다는 것보다도 네. 그런 어떤 이제 어린이 용품으로 확대 해간다는 게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캐릭터 사업까지 손을 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복 즉 0세부터 7세까지 아동복은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발판으로 말미암아 몽골의 백화점까지 계속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백화점이라 해봐야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의지를 갖고 그렇게 지금 선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의류업계 코스맥스처럼 성공 가능성이 있다 보고 100% 이상 올랐지만 체포하지 않고 위험 종목군으로 놓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살짝 좀 놔줘야 되겠지만 중장기 흐름으로는 계속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제로투세븐. 저는 처음에 그런 유아용품 전자 상거래 업체, 네. 그러니까 유아용품을 파는 사이트로 알았어요. 제로투세븐을. 네. 그런데 이 기업이 그렇죠. 실제 해요. 네 많이 만들더라고요. 여러 그리고 가지를. 이제 메일유업이 대주주인데 네네, 상장하기 전에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이미 국내 그러니까 물론 중국에서 먼저 시장을 개척했습니다만 아동복 유아동복 업체에서 알로앤루. 그러니까 매출 금액으로는 대한민국 최고 회사입니다. 이 자체로서 기존에 있던 유아동복 회사들을 다 눌렀어요. 다만 알로앤루가요? 아니 이 제로투세븐이 그런데 네네. 문제는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중국을 시장을 개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일유업이 15,000원에서부터 6만 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2013년도 14년도에 네. 바로 이 제로투세븐이 제로투세븐을 메일유업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고 해외에서 그 중국 성공 발판이 앞으로 극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로 계속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 매출이 확장될 가능성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양태준 대리님, 뭐 알로앤루나 궁중미책도 있지만 캐릭터 산업도 지금 손을 댄다고 합니다. 그 산업 특성 자체가 굉장하거든요. 뽀로로의 위험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캐릭터 산업이 아이들에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인지 다들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제로투세븐 단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알리바이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업황을 봤을 때는 또 성립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하지만 저는 이제 현 시점에서는 제로투세븐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뭐 체포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뭐 홀딩하는 전략 하지만 신규 편입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좀 차트를 보시면 이제 분홍색은 기관, 그리고 이제 주황색은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모두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순매도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상승은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이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계속 나타난다면 개인들의 물량도 이제 충분히 공포에서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뭐 7,000원 정도에서 뭐 19,000원 정도까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는데,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그 하락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알리바이에서 이제 중국 소비주 랠리가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분명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 부분이 한 2009년부터 한 연 30% 이상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매출 비중을 좀 보신다면은 전체 매출 비중에서 중국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약 한 12%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좀 낮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분명 성장성이라든지 매출 이제 모두 다 긍정적이지만 아무래도 저출산이라든지 해외 직구 수요 증가가 좀 나서 국내 사업이 좀 부진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중국 사업이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좀 받쳐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사업 부분이 매출 비중이 한 25% 이상은 올라야 전체적인 구조가 좀 안정적으로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라든지 좀 낮은 비중,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선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로투세븐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상한가 시세를 며칠째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매수로 인해서 끌어올려지고 있는 제로투세븐. 아직 중국 매출의 비중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 소비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역시 증거 불충분한 대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로투세븐의 사업 구조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도 있습니다. 아동복에서 완구로 그리고 캐릭터까지 뽀로로 언급을 제가 아까 해드렸지만 뽀로로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그 승용 완구 Y볼루션이라는 그 제품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중국 쪽의 모멘텀을 받을 만한 여지는 충분하지만 아직 그 시세를 정당화시킬 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단기 급등이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위험으로 분류하죠.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휴메딕스가 말하는 알리바이. 기관 조정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다. 추가 상승 이어질 것이다. 기간 조정 이후의 방향성, 주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간 조정 겪는 횡보하는 주식을 사놓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눌림목을 이용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우리 이 종목을 고른 PD 분께서 체포할 종목 하나 던져주신 것 같아요. 저는 휴메딕스 굉장히 좋은 회사고 네.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알리바이가 기간 조정 후 박스권 상단 강하게 돌파 맞아요. 근데 이제 추가 상승 이어질 거다. 이거는 알리바이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한 건데 저는 체포하겠습니다. 증거로는요. 추가 상승은 휴메딕스가 여기서 더 간다는 것은 저는 버블이라고 봅니다. 즉 코스닥 시장 상승에 힘입은 그런 편승 효과가 도를 넘었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 회사가 매출액이 작년도에 300억이 조금 못 돼요. 네. 근데 아까 이 자료를 제가 조사할 때 시가총액이 7,500억 원 이상입니다. 매출액이 3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30%대가 나온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7,500억이라는 것은 이미 앞으로 발생할 모든 것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따라서 저는 휴메딕스가 예전에 황우석 사태 때 줄기세포주 그런 것처럼 상당 부분 선반영된 종목이라고 보는데, 한번 재무제표 한번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로. 작년도에 2012년도 매출액이 117억, 2013년도 230억, 작년도 292억.
그러니까 300억에서 8억 부족해요. 이번 연도에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400억 돌파 나오는데 네. 영업이익률이 27%, 33%예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7,500억이에요. 따라서 이미 다 영업이익 100억짜리인데 시가총액이 그거에 75배 이미 다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실적으로 그동안 오른 주가를 증명해야 되는 기간이 앞으로 1, 2년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강력한 체포를 요청합니다. PER 몇 배인 거죠? 퍼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미 거의 산성 LNS 수준처럼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산성 LNS도 휴메딕스도 네. 버블이 많이 끼어 있다는 평가 수사 결과를 차라리 말씀해 저는 주셨네요. 산성 LNS는 낫다고 봐요. 이거보다. 많이 올랐지만 네. 그거는 어차피 마스크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국에 계속 성장이 가능하니까 휴메딕스는 약간 조금 특화 약품들이 강화되긴 했지만 실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은 어떤 단서를 잡으셨나요? 예,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1% 이상대 떨어지고 있어서 거의 한 700포인트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쪽 좀 사유로 보면은 지금 거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지금 급락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휴메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05,500원까지 지금 거의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코스닥을 한 1,2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 당분간 이 매도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휴메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승 랠리를 많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업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그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 따라서 휴메닉스는 이제 석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는 휴메닉스는 이제 필러라든지 이제 고관절염 치료제 업체인데요. 우선 매출 내역을 보신다면은 필러라든지 관절염 치료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출시를 하였고요. 현재까지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러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성능도 좋아서 빠른 좀 시장 점유율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메디톡스, 즉 보톡스에 대한 수요가 보톡스에 대한 강한 수요로 강한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휴메딕스의 시장은 보톡스 시장보다도 훨씬 크고 준비한 표에서 보시면 앞으로의 관절염, 필러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제약 업종들의 강한 상승 랠리가 지속되게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도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휴메딕스 회사 자체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체적인 단기적인 급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우려는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가 좀 꾸준히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좀 강한 랠리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업황을 좀 따라간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휴메딕스 상당히 좀 석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메딕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필러와 관절염 치료제, 고령화 시대의 수혜주로서, 성장주로서 부각이 참 크게 됐었던 용의자인데요. 한쪽에서는 버블이 많이 끼어 있다는 점,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는 점 지적을 해줬고요. 한쪽에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용의자로서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석방과 위험, 석방과 체포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용의자 모두 위험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자, 코스닥이 2008년 고점 돌파 시도 이후에 지금 많이 좀 내립니다. 자, 어떤 종목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석방해 주신 용의자 있으시죠? 저는 NC소프트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 앞으로 블러드 앤 소울이라든가 또 미국 시장에서의 그거 이제 후속작 출시했을 때 현재 가격은 매력 있다고 보여져요. 매수가 19만 원,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9천 원 제시합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은 휴메딕스를 석방시켜 주셨는데요. 시장과 또 연동해서 하락하는 이 주식 매수의 기회라고 보십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아까 제가 이제 매수가를 제가 현재가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휴메딕스가 내려오는 거는 뭐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 전체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단기적인 좀 하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도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매수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매도가는 1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9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용의자에 대해서 상당히 엇갈리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NC소프트와 휴메딕스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내일 다른 용의자와 다시 돌아오죠.